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한글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의 내용은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머릿말, 꼬릿말 기능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의 문서, 한 페이지 안에서 머리 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머릿말이라고 하고, 하나의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꼬릿말이라고 합니다.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와 같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구역에 따라서 넣고 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쪽번호 그리고 머릿말 또는 꼬릿말을 입력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덧말 넣기입니다. 덧말은 어떠한 본문의 글자 위에 조그맣게 글자가 써지는 경우인데요. 덧말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입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말 넣기 도구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보기와 같이 상자가 뜨게 될 거고, 큰 글자를 본말이라고 하고요. 작은 글자를 덧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위쪽에 덧말을 넣을지 아래쪽에 넣을지를 내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영어와 한글 그리고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는 한용 키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고, 한자 키는 먼저 음으로 한글을 입력한 이후에 F9번이나 키보드에서 한자 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한자의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단어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단어가 제대로 맞다면 아랫부분의 입력 형식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 한글과 한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한자와 한글을 가로 안에 입력하고 싶다면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없는 문자표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메뉴는 입력의 문자표가 있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F10입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니 컨트롤 F10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표 창이 뜨게 되면은 주로 아래 한글 문자표 안에서 전각 기호 일반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당구장 표시라든지 별,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표는 정각 기호 일반에 주로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문단의 첫 글자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고, 메뉴는 서식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 문단 바로 앞에 또는 그 문단 안에 커서의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글자 옆에 두 줄짜리인지 세 줄짜리인지 또는 이렇게 비어 있는지를 보시고 원하는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첫 글자에 대한 글꼴과 테두리, 면색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 중에 하나의 단어에 대한 설명글로 그 페이지 하단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는 전체 주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주석 안에는 각주와 미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주는 그 설명글이 해당하는 페이지 하단에 나타나는 경우이고, 미주는 설명글이 문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항상 각주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하였으니 실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문항을 보시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라는 머릿말 기능을 씁니다. 3페이지에 커서를 놓으시고 머릿말 기능을 클릭한 이후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라고 입력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글꼴과 정렬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보기와 같이 덧말 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본말은 아랫부분,
덧말은 윗부분을 입력합니다. 덧말을 입력한 이후에 바로 엔터를 클릭하시고 한 줄을 비운 후 다시 한번 엔터,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렌부터 시작하여 되고 있다 마침표를 찍고 바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공백 2개를 띄운 이후에 2000의 시작하여 관광지이다까지 마침표 찍고 엔터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한 줄을 건너뜁니다. 즉 여기서도 엔터 키를 눌러서 한 줄 입력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트 모양을 문자표에서 찾아서 입력을 하시고 한 칸 띄우고 작품 제작 기법 배워보기까지 입력하신 이후에 하단에 있는 A와 1, B와 1, 2는 입력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합니다. 완성, 성 끝난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고 또다시 한 줄을 건너뜁니다. 바로 여기서도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표 만들기를 합니다. 표를 모두 작성한 이후에는 글자처럼 취급하여 커서를 뒤에 표 바깥에서 두고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보기처럼 공간이 어느 정도 보일 때는 한 줄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고 한국도자재단까지 입력,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커서는 아마도 맨 마지막에 바로 이곳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쪽 번호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커서는 항상 마지막에 놓고 쪽 번호까지 입력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상단으로 올라가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를 블럭을 잡아서 글꼴, 정렬, 그리고 책갈피까지 넣습니다. 즉,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한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글꼴과 정렬과 같은 내용들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중간중간에 글꼴을 바꾸거나 또는 정렬을 바꾸었을 때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쳤을 때 이전에 주었던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정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은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한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편집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좋습니다. 문제를 다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커서를 두시고 쪽에 머릿말 기능 눌러주시고 머릿말은 위쪽에 넣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번호나 파일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모양 없음을 반드시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편집 용지에서 머릿말 쪽에 C포인트 주었던 부분 안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이때 입력하신 후 블럭을 잡아서 글꼴, 굴림, 그리고 C포인트, 오른쪽 정렬까지 모두 입력한 이후에 상단에 있는 이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본문으로 나온 이후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첫 번째는 덧말 넣기입니다. 덧말은 메뉴 입력에 보시면 입력에 바로 옆에 펼친 목록을 클릭하셔서 덧말 넣기 메뉴가 있습니다. 덧말 넣기를 클릭하시고 본말이 큰 글자입니다.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덧말은 도자 예술 축제. 작은 글자가 덧말, 큰 글자가 본말입니다. 작은 글자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덧말의 위치는 위가 될 것이고요. 바로 넣기를 하시고 엔터키를 한번 누른 다음 다시 한번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글자를 모두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는 보여지는 대로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그림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고 있다, 원동력이 되고 있다까지는 그 사이에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점 찍고 엔터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클릭한 이후에 그 두 번째 문단을 입력합니다. 기회까지 치시고 바로 한자 키 버튼을 눌러서 기회라는 한자가 있는지 보시고 그 한자를 찾아서 클릭한 이후에 입력 형식에서 한글과 가로 안의 한자를 선택합니다. 바꾸기를 클릭해서 입력과 동시에 한자도 바꿔줍니다. 전통 치시고 바로 한자 키를 입력하여 해당하는 한자를 찾은 다음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입력 형식을 확인하시고 바꾸기를 누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 끝나고 나면은 엔터키를 한번 치시고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엔터키를 한 번 더 칩니다. 자, 하트 모양을 넣어야 하는데요. 하트 모양은 키보드 위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보시면 입력의 문자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자표는 펼쳤을 때 상단 부분은 처음에는 문자표가 열리지만 한번 넣은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최근께 입력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문자표에 보시면 밑에 문자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컨트롤 F10번을 눌러서 문자표 창을 켜고 상단의 아래 한글 문자표를 클릭한 이후에 왼쪽 문자 영역에 정각기호 일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각기호 일반에 대부분 많이 쓰여지는 모양들이 뜨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하트 모양을 찾았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넣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트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A나 1, 2 같은 경우에는 문단 번호 모양에 해당이 됩니다. 문단 번호 모양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내용만 입력을 합니다. 자, 도자기 완성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한 줄 건너뛰어야 되니까요. 다시 하트 모양이 나왔죠?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F10 눌러도 되지만 위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에 입력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엔터 치시고 그대로 표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입력의 표입니다. 저는 상단을 눌러서 표의 가로 칸수를 세하려 보니 6칸이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줄수도 6줄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았을 때 안에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대상 부분, 즉 위에 구분 입력하시고 대상, 아랫부분에 금상이라고 입력하면 금상과 이 두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클릭 드래그 두 개를 블럭을 잡으시고 위쪽에 도구에서 보시면 합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합치기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M이라는 단축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상 바로 아랫부분까지 클릭 드래그 하여 단축키 M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단 부분도 두 개를 모두 잡아서 M을 입력합니다. 은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합쳐야 되는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단축키 M을 눌러 합쳐줍니다. 그러면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커서는 표 바깥에다 놓으시고 엔터키를 한번 치시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쳐서 마지막에 있는 글자
한국도자재단까지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엔터키를 쳐서 마지막에 커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하단에 쪽 번호가 있습니다. 쪽 번호를 지금부터 입력하실 건데요. 쪽 번호는 메뉴 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쪽 번호 매기기가 있죠. 클릭하셔서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위치는 선택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보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한 페이지짜리에서 위치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를 선택을 하실 거고 번호의 모양이 있는데 이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대로 1번 옆에 이렇게 빼기 기호 있죠? 이게 바로 줄표입니다. 그래서 줄표를 넣을지 안 넣을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하는지 6번부터 시작하는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오른쪽 하단이 되겠고요. 모양을 클릭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소문자를 클릭하시고 양쪽에 줄표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얘는 6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6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넣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6번 하고 로마자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머릿말 기능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덧말 넣기를 하였고 내용을 쭉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있다에서 엔터를 한번 친 다음 이곳에서 2번 스페이스바 눌렀고요. 내용을 입력하였고 관광지다에서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자표를 입력하였고 내용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또 띄었고요. 그다음에 문자표 그대로 또 한 번 입력하신 다음에 표를 입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내용만 입력한 것이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편집을 할 겁니다. 편집하면서 오타난 곳이 있다면 오타도 고쳐줄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은 글꼴, 도듬, 그리고 크기 18, 진하게 한번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커서를 경자 앞에다 두시고요. 책갈피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는 입력이라는 곳에 있고요. 보시면 책갈피 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책갈피 도구를 클릭해서 책갈피 정해져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자라고 입력해서 넣기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서는 책갈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서 우리가 조판 보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앞쪽에 책갈피가 들어가 있고 머리말 기능도 넣었고 그 다음에 쪽번호도 넣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조판 보호 체크를 풀어서 원래대로 놓고요. 자, 여기에 책갈피를 꽂았다라는 것은 이제 위에 페이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했던 그리기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달라고 했어요. 3페이지가 입력되지 않아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입력의 하이퍼링크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 즉 한글 문서, 현재 한글 문서에서 도자라고 책갈피를 넣은 부분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럼 도자 부분을 클릭하시고 넣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책갈피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될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그림 위에 올려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뜨게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커서가 경자 앞에 놓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앞에 커서를 두시고 서식에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 하고 써져 있는 부분이 도구이고요. 버전에 따라 바깥쪽에 도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서식의 바로 옆에 펼친 목록을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은 옆에 두 줄짜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 글꼴을 궁서로 바꿔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궁서를 클릭하시고 테두리는 없고 배경색만 있습니다. 면색을 노란색을 클릭합니다.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자만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은 블럭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른쪽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에 그림을 넣을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그림을 넣기 위해 입력의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그림 5번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적당한 위치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도구를 보게 되면 자르기 도구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게 되고 바깥쪽 외곽에 굵은 검정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검정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검정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클릭 드래그를 하여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림은 모두 잘리고 원하는 그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크기는 40에 40입니다. 40에 40.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림 옆에 글자가 어우러지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문과의 배치에서 어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 옆에 글자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용 중에서 바깥 여백 왼쪽 2mm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림의 바깥쪽으로 여백을 주는 겁니다. 여백 캡션에 클릭을 하시면 바깥 여백에 왼쪽이 0인 걸 볼 수 있어요. 왼쪽만 2mm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있는 곳에 왼쪽에 2mm만큼 여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정하시고 이 그림의 위치를 마우스로 끌어서 임의대로 갖다 뒀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들이 출력 형태와 같이 되는지 보시면서 조금씩 움직여 줍니다. 자, 조금씩 움직일 때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의 끝나는 글자들이 마침표, 지수이, 그 다음에 파입니다. 그러면 조금 왼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점, 지수이, 파, 유개 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림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위에 부분을 맞는데 밑에는 틀리거나 밑에를 맞추면 위에가 틀리는 경우는 내용이 잘못 입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유토피아의 합성어로서 할 때 유토피아 뒤에 각주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토피아 뒤에 커서를 두시고 상단의 입력에 각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으로 커서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고 나면은 첫 번째 1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의 모양이 동그라미 기역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각주 안에 커서를 두었을 때 상단에 보시면 주석을 지우는 거, 그리고 모양을 변경하는 거, 크기, 그 다음에 구분선의 길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양을 동그라미 기역으로 바꿔주시고 혹시라도 이 길이가 제시된 것이 5cm가 아니라면은 구분선의 길이를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의 3분의 1을 하실 수도 있고 단 너비만큼 전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시된 것은 5cm이기 때문에 5cm 그대로 두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보면 유토피아 뒤에 동그라미 기억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단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입력을 하였고 이제부터는 중간에 있는 부분부터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부터 배워보기까지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 먼저 궁서와 크기를 설정합니다. 궁서, 글꼴, 궁서, 크기는 18 먼저 설정을 하신 이후에 다시 블럭을 풀어주시고 하트를 제외한 작부터 블럭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는 색깔이나 배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시고 음영색을 파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도구에는 음영이 없죠. 그래서 기본 도구에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음영색은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블럭을 해제하면 이렇게 흰색에 파란 음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단 번호 모양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요. 문단 번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단 번호를 입력한 영역을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은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에 내역들이 뜨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대문자 A, 두 번째는 숫자 1, 2입니다. 대문자 A, 숫자 1, 2 비슷하게 생긴 것이 여기 보이시죠?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꿀 수 있도록 이 똑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아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를 선택해 보고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하나씩 직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열리게 되면 왼쪽에 1수준부터 10수준까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을 1수준이라고 합니다. 1수준의 모양은 꺽쇠 1까지를 1수준이라 하고요. 뒤에 있는 점은 내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면은 미리 보기에서 점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나의 것에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시작 번호는 A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번이 맞고요. 모양이 ABCD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모양을 대문자 A로 바꾸게 되면 미리 보기에 A점 하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시사항의 글꼴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비를 보시게 될 텐데요. 왼쪽에 너비를 1수준은 20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2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렬이 왼쪽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라고 들어간 곳과 실제로 글이 있는 사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A가 오른쪽으로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1수준의 내용을 바꿔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수준을 바꿀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수준을 먼저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번호 서식 꺽쇠 2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2번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 가나다가 아니라 1, 2, 3, 4이기 때문에 1, 2, 3 넣으시고 뒤에 점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너비는 여기에서는 30포인트를 주라고 했어요. 30포인트 줬더니 사이 값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렬은 오른쪽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맞추게 되면은 설정 버튼을 눌러서 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블럭 잡은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1수준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A는 1수준이 맞지만 B와 C 이 부분은 클릭 드래그 하실 때 B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잡으시면 돼요. 중간 걸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 블럭을 잡으신 이후에 상단의 서식에서
한 수준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즉, 이 수준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 내려주는 부분은 오른쪽 끝에 도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것은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고 요것은 수준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준을 한 수준 감소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왼쪽에 이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B는 맞고 CD를 다시 한번 잡으시고 상단에 있는 수준 내리기, 한 수준 감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글머리표 문단 번호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를 블럭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 간격 180%를 맞춰주시는데요. 이것도 문단 모양 안까지 안 들어가시고 상단 부분에 보면 160%라고 보여지는 기본 서식 도구에 줄 간격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180 엔터 치시고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단 번호 모양도 모두 입력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한 줄을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궁서를 클릭하시고 18포인트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푸신 다음에 도부터 시작해서 전까지 잡아서 글자를 속성 중에 기울임을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도자 그리고 국제 공모전까지 V자 모양이 상단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블럭은 건너뛰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해주셔야 됩니다. 도자만 블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탭 안에는 이렇게 위에 이거를 강조라고 하는데요. 강조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기본 탭 안에는 없고 확장 탭을 클릭하시면 강조점을 클릭하셔서 위쪽 모양이 V자인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처럼 글자 위에 V자 모양이 생성이 돼요. 국제 공모전도 블럭을 잡아서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 강조점에 들어가서 V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은 이제는 테두리하고 안에 배경색을 넣을 거예요. 표 안쪽을 모두 다 블럭을 잡으시고 여기는 표 전체 글꼴 도듬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글꼴 도듬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리고 높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눌러서 방향키 아래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선은 없고요. 위쪽과 아래쪽에는 이중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없음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에 들어가셔서 왼쪽과 오른쪽의 선택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선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테두리 종류를 클릭해서 이중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위쪽과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한 줄만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윗부분에 아래쪽 테두리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선이 모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안에 면색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면색이 단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색을 넣지 않고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예요. 다른 색 채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에 체크를 합니다. 그라데이션 체크를 하시고 처음 시작하는 색은 흰색, 하얀색, 그 다음에 끝나는 색은 노란색을 선택하십니다. 자, 보기와 같이 유형이 가로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가로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을 블럭을 잡아서 이거는 글꼴과 문단만 해주시면 돼요. 글자체 굴림을 찍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자, 22포인트라는 숫자는 없죠? 자, 그러면 22포인트를 직접 키보드로 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진하게를 눌렀고 오른쪽 정렬까지 한 이후에 보면 장평이 105%예요. 여기는 장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장평 105%를 입력한 후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3페이지 입력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처음 입력부터 수정하는 단계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즉, 3페이지는 배점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준비해야 할 단계는 타자 수가 빨라야 합니다. 즉,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 내용을 입력한 이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또는 ITQ 사이트에서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